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국제소지 잠정치를 보면 서비스 수지는 44억 9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수지 중에서도 특히 여행 수지 적자가 크게 쌓여 사상 최대인 2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 여행객은 늘어난 반면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탓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이례적이었던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2% 내외에서 맴돌던 소비자 물가는 10월 1%대로 떨어진 이후 지난달까지 1%대를 기록하며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행정부 인사와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전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입 철강의 최고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미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도 관세는 불공정하게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매겨야 하는 것이라며 연대 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보다 훨씬 나은 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1%대의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무역보복, 관세보복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트위터를 통해 관세보복을 조금 약하게 할 수 있음을, 우회할 수 있음을 좀 시사한 바가 있고요. 지금 상하원 의원들도 반대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무역 분쟁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오늘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소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큰데요. SK하이닉스는 현재 5% 내외의 상승폭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봐도 의약품, 석유의복, 보험 정도만이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상위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 신라젠, 바이로메드 모두들 반등이 나오며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금일 상승은 그동안에 눌려있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있고요. 여기에 무역 분쟁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1%대 시원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만 전일 낙폭을 되돌리는 수준이다라고 다시금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건은 이후의 장세의 흐름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글로벌 증시 흐름들 짚어보시고요. 장세 흐름들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06포인트대입니다. 240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1.3%나 상승을 합니다. 닷새 만에 반등 흐름 가져가면서 2400선 안착하는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395포인트부터 쭉 올라오면서 2410선 오늘 회복을 했고요. 현재도 2406포인트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2400선 안착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개인이 또 어제 저점 매수하고 하루 반등 나오면 단기적으로 파는 차익 실현을 하는 개인의 트레이딩 관점을 오늘 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동반 매수하는데 특히나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투신 쪽에서 283억 원 집중적으로 사면서 1260억 원 매수 지금 집계가 됩니다. 외국인은 314억 원 순매수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무려 3.76% 상승이 나오면서 230만 원대 단숨에 회복합니다. SK하이닉스는 5.11% 상승 8만 원 회복했고요. 셀트리온 약보합 그리고 현대차가 오랜만에 또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5만 원 중반대 넘어섰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약세를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폭이 꽤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세고요. LG화학, 네이버는 2%의 반등이 나옵니다. KB금융은 보합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물산도 1%대의 상승. 하지만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신한지주는 각각 1% 그리고 0.78% 빠지고요. 오늘 지주사 SK의 주식이 많이 오릅니다. 5.54%나 올라가면서 30만 원 부근까지 다시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55포인트대까지 회복하면서 850선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1.23% 양시장 모두 상승폭이 비슷합니다. 일중 흐름들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일중 흐름 역시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저점 850 그리고 고점은 856. 현재 포인트도 고점 부근에서 오후장에도 괜찮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은 삽니다. 개인이 1253억 원 순 매도하고요. 기관이 575억 원, 외국인은 786억 원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데 여기선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서 각각 42억 원, 332억 원씩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ENM까지 메디톡스 한 종목 제외하고 모두 올라옵니다. 특히나 CJENM이 2%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펄어비스가 지금 7%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제외하면 나머지 괜찮습니다. 어제 급락 나왔던 로엔도 4% 가까운 되돌림 현상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포스코캠텍 오늘 급등 나옵니다. 7.37%나 올라가면서 48,000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부터 네이처셀까지도 올라가고요. 휴젤이 특히나 3.3%, 메디톡스와 휴젤이 이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메디톡스는 빠졌지만 휴젤은 올라가고요. 같은 보톡스 관련주여도 휴젤은 오늘 상승폭이 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80원대 지켰었는데 오늘은 6원 5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오랜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오랜만에 지금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장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이 가장 좀 눈에 띄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제 넷플릭스 등 이런 주가 상승 등이 일단 오늘 IT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4%대 그리고 마이크로는 6%대 상승이 나온 점과 더불어서 일단 이러한 영향 등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IT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금일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일단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는 것은 시장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는 시점이라는 점 등이 조정 이후에 낙폭을 극복하면서 일단 오늘 모습상으로는 전고점 수준까지 시도할 여지를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 액면 분할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이슈 부재로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삼성전자 역시 액면 분할 이슈에 있어서 또 도리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 기대감 등이 오늘 양시장에 있어서 좀 시장을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늘장 이슈로는 좀 전기차 관련주들의 좀 반등 역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전저점을 좀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에도 금일 다시금 전저점을 지켜내면서 작년도 반등이 나왔던 이제 주가 부근에서의 주가 반등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내일부터 제네바 모터쇼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고성능 친환경차라든가 이제 유럽 업체들을 필두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접근이 좀 본격화되었음을 좀 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모터쇼 이벤트와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 소재주 관련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상향이 되면서 금일 전기차 소재주들을 필두로 한 반등이 다시금 이어질 가능성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리하자면 전기차 관련주들 일단 뭐 최근 중장기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최근 뭐 이슈 부재라든가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 등이 최근 주가 좀 어렵게 만들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장 상당히 반등과 거래량 그리고 차트 모습 봤을 때 향후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오늘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지지 여부와 그리고 반등 여부 계속 좀 체크하시면서 지금 시점부터는 그래도 점진적 매수 관점으로 계속 대응해 봐도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기차 관련주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부분 외에도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더 지켜볼까요? 네, 일단 3월 시장에서 주목되는 요인은 아무래도 금일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KRX 300 지수 관련 종목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RX 300 지수는 잘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 238 종목 그리고 코스닥 67 종목 등 총 305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각기 시장 내 지수 편입 종목들의 시총 비중은 뭐 코스피 종목은 약 92% 그리고 코스닥은 4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KRX 300 지수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일단 이번 달 23일 예정된 약 3천억 규모로 예상되는 ETF가 설정이 될 예정이고 이번 3월 26일에는 KRX 300 선물이 좀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또 연기금이 아웃소싱 벤치마크 적용 등에 따라서 연기금의 활용된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점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KRX 300 지수에 있어서 편입 수혜 종목에 있어 좀 주목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소은행주 가운데선 DGB 금융지주, 그리고 JB 금융지주, 광주은행 등의 이런 은행주를 비롯해서 뭐 증권주 가운데는 키움 대신증권,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가운데에선 대웅과 덴티움, 뭐 제일약품, 삼진제약 등이 이러한 지수 편입 수혜 종목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부분 종합해서 내일장 전략 짚어볼 시간입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시장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 목요일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일단 전일까지는 외국인의 매매 방향이 아무래도 매도 포지션 구축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만기일 적극적인 매수 기대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만기일도 만기일이지만 일단 3월 21일경 열리는 FOMC 회의를 좀 앞둔 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최근 한국 코스피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주 연속으로 감소되는 점 역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 구간에서 뭐 급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갇힌 장세,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느냐 다르겠지만 이제 박스권 장세가 좀 예상되는 점에 있어서 단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 2350선 부근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PBR 1배 수준인 2350선의 지지선을 좀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이러한 지지선의 지지 여부 살피시면서 요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좁은 박스권 시장 가정하시면서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기까지는 단기간 좀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해주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매매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일 트위터에 메시지 남긴 게 좀 한몫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전히 뭐 변동성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보호무역이 지금 뭐 미국에서 날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동성 장세는 앞으로 좀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결국 레버리지 청산 때문이죠.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강한 상승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시장을 미래를 낙관할 때 투자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성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레버리지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돈이 한 1,000만 원이 있다면 이걸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면서 이걸 1억 원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3억 원 정도까지도 30배죠. 30배 레버리지까지도 일으켜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주식들의 대상이 되는 거는 레버리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모멘텀이 아주 강한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다가 주가가 일시 조정을 받게 되면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샀던 사람부터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마진콜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역으로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게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시장에 갑자기 청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다가 투자자들이 또 이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 여기에 공매도를 쳐서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마저 털겠다. 다시 말해서 마진콜을 유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연쇄적인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나타날 때 금융시장이 결국 패닉에 빠져드는 거고, 이 패닉이 이제 결국 지난 2월 초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조정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장이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바로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서 전고점 근처에 오게 되면 지난번 이 수준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더 나가서 또 밑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차익을 크게 거뒀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쇼커버링들 했던 과정에서 올라온 그 상승 모멘텀이 또 주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소멸될 가능성들도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차입이 크게 증가를 했다가 갑자기 일거에 붕괴되는 경우에는 그 뒤 상당 기간, 적어도 한두 분기, 그러니까 3달에서 6달 정도의 주식시장의 어떤 조정 구간들이 거쳐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모색의 순간이 이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를 쏟아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단 이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올라오는 것은 분명히 악재다. 그러나 이게 단기적인, 지금 직접적 악재인지 장기적인 악재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미국의 어떤 이 보호무역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에 나타난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지난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 그때 당시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 즉 공화당 행정부가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10년 전 이전에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에 이미 굉장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나타났던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무역정책 아젠다에서 발표했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는 예견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장기적인 흐름과 시장의 당장의 단기적인 경기 순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 18년 전부터 지금 강화됐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다면 18년 전부터 좀 복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기마다 한국 수출 상황에도 물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여건이 워낙에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수출 상황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그때는 때마다 어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 대통령이 2000년 말에 취임을 한 다음부터 특히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대규모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을 썼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크게 봐서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 등으로 통칭될 수 있는데요. 일단 2000년대 초반에는 세이프가드를 크게 발동을 했었고요. 그 뒤부터는 2003, 4년부터는 반덤핑이 거의 일상화됐습니다. 전 세계 거래량에 있어서 그 교육 상품에 있어서 거의 2.5%까지도 이렇게 끊임없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들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의 수가 늘어났고요. 현재의 흐름대로 계속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거래되는 상품의 5%까지도 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산업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2002, 2003년 사이에 세이프가드라든가 또는 반덤핑 조치를 취해졌을 때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교역량이 크게 급증하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2년에 우리나라 수출 20% 증가했고요. 2003년에는 물론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입니다만 40%까지 수출이 증가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었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는 레벨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하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특히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수출에서 오는데,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들은 크지 않고 이게 다 대부분 잠재적인 또는 장기적 요인이었다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는 이 장기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장기적 요인들이 대표적인 게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지속되느냐, 또 나아가 이 나라 경제가 경쟁력이 개선되느냐, 또 인구가 증가하는가 줄어드는가 같은 게 이 장기적 요인들인데, 문제는 이런 먼 미래에 닥칠 장기적 요인들을 가지고 오늘 내일 시장의 당장의 흐름을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더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경제에 존재하는 이 강력한 순환을 시장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저는 이런 그 보호무역주의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묻습니다. 미국이 알루미늄이나 또는 철강 관련해서 관세를 높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냐? 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매출의 부분은 몇 %고 이게 현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답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는 또 나프타 관련된 협상에서 잘 응하면 이 보호관세, 이 20% 이상의 대규모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던 것들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올해 연말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지금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참패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갈 가능성이 있는가? 더 나아가 2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걸 쭉 우리가 따져보기 시작하면 현재 우리가 주어져 있는 정보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불확실성이 있고, 이게 정말 악재인지 아닌지도 분간하기 어렵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아주 큰 장기적인 악재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으면 좋죠. 그러나 그걸 당장의 시장의 조정 이유로 또는 이래서 나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는 이유로 삼는 것은 대단히 리스키한 일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이렇게 강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인 것처럼 지금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 파장의 영향이, 경제 파장 영향이 지금처럼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니케이 지수 아니겠습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는 2013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에 거의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때 6,000포인트대에 있던 게 지금 2만 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일본 인구 계속 줄었고요. 일본 1인당 GDP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가 곧 올해 내지 내년에 아마 역전될 거라고들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식민지기 이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해가 아마 올해 내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압도적으로 나쁜, 추세적으로 보면 일본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하강하는 나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릅니다. 3배, 4배 오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순환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면서 지금 나타날까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이상, 수입까지 하면 100% 이상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중국 관광객이 유입되느냐 정도의 어떤 충격 요인만 있을 뿐 대부분 내수 기업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수출은 좋을 때는 이 콧노래를 부를 정도로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게 수출 기업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좋았던 대우조선해양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들, 조선업체들 고생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을 봐야 되고요. 수출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선진국 경기 여건들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이렇게 내역을 살펴보니까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 경기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들의 어떤 선행 변수들,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런 어떤 개인 소비 지출뿐만 아니라 기업 설비 투자의 선행 변수를 할 수 있는 이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 60% 선을 상회하는 등 가파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올해 1분기, 그러니까 다가오는 3월까지 이어지는 2018년 1분기에도 여전히 미국 경제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미국 경제 좋으면 그 뒤에 거의 후행적으로 한국의 수출들이 살아나는 경향들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저희는 일단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 보호무역주의 충격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의 상승 흐름 또는 하락 흐름을 좌우할 만한 요인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저는 아직은 확장적인 국면에 있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경기 순환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과거 사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잠시 뒤 2부에서 만나보시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